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고액 강의들이 많잖아요. 네, 그 고액 강의를 듣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는 한 세 카테고리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부업 강의,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뭐 해외 구매 대행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강의가 있겠죠. 부동산 강의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유튜브 강의, 유튜브로 수익화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강의가 있는데, 특히나 요즘에 이제 경기가, 자영업자들 경기가 이제 엄청 안 좋고, 그리고 또 직장인들 또한 자연스럽게 이제 전체적인 사회적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기업들도 이제 이윤을 예전같이 많이 못 내고 있잖아요. 반도체나 뭐 일부 업종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사실 힘듭니다. 힘들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 이제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 비용 중에 가장 쉬운 게 사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 같은 걸 많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의 이런 어떤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강의를 파는 게 유튜브에 엄청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얼마 벌었다, 이렇게 해서 얼마 벌고 있는 뭐 몇 살 누구, 이런 제목들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함정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볼 생각인데,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도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 그리고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 판매, 뭐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본 적이 있고요. 그 부분부터 그러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마트 스토어나 이 해외 구매 대행 이런 강의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부업인지는 아마 찾아보시면 쉽게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강의료가 꽤 됩니다. 뭐 100만 원 이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듣고 이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죠. 네. 이제 강의를 듣고 그 상품을, 결국에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게 온라인에다 어떤 상품을 올려서, 그게 국내 상품이든 아니면 뭐 해외 상품이든 상품을 올려서 내가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인데, 결국에 이제 상품을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많이 올려야 그 중에 이제 그물을 넓게 던져놔야 그 중에 물고기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올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승부의 관건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이 올리고 또 검색어 최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에 걸리게끔 하는 게 이제 그게 관건인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게 단순히 그 강의를 알려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강의료를 지불하면 거기서 모든 걸 책임져 주겠지, 이거는 되게 순진한 생각입니다. 일단 강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직종에 계셨던 분들, 이 온라인하고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강의조차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이제 꾸역꾸역 따라간다 해도 결국에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이 물건을 많이 올리게끔 만든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 직접 개발자를 통해서 개발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협력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프로그램을 구독처럼 또 거기다 비용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경쟁력이 그나마 조금 갖춰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가 이거 강의료 냈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배워갖고 나머지는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라고 착각하는데, 이 강의를 듣다가 보면 그렇게 진짜 완전 무식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시간도 아깝고 내가 그렇게 막 막노가다처럼 그렇게 막 무식하게 하고 싶진 않잖아요. 결국에 그런 프로그램의 힘을 좀 빌리고 싶어지죠. 그렇게 되면 또 강사들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판매 확률이 늘어난다. 검색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련의 그 프로세스 전체에 대한 그 어떤 작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중간에 이제 특강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또 약간 이제 후킹을 하는 거죠. 엮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100%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미 강의료로 꽤 큰 돈을 썼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중도 포기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또 다른 수강생들이 다 또 그런 프로그램을 또 너도 나도 씁니다. 그러면 나만 뒤처질 수 없으니까 나도 또 거기에 또 매몰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는 이제 저도 절박한 마음 때문에 약간 한번 강의를 들어본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에 다 이런 마음을 이용합니다. 네. 그 퇴직하신 분들, 은퇴 후, 그다음에 이제 막막한 노후 때문에 그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공포 마케팅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이용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쉽사리 그들의 제안이나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게 되고 그들이 하자고 제안하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시장 내에 원하는 파이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의 어떤 총량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데, 시장의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진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쪼개먹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고급 기술, 고급 노하우를 알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독식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걸 강의로 이제 푼답시고 이렇게 알려준다는 건 거기서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일단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노하우라면 본인이 혼자 매출 엄청나게 일으켜서 그 매출에 대한 순이익을 가져가면 좋을 텐데, 가져가면 뭐 그 사람 다 먹는 거잖아요. 떼부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노하우를 수강생을 모집해서 몇 기씩 뭐 몇십 기, 몇백 기까지 모아서 뭐 이렇게 막 강의를 하고 한다는 거는, 수강생 계속 양성해 낸다는 거는 과연 이게 진짜 방법이 맞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돈이 되는 비즈니스라면 그 사람 혼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네. 일단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동기가 조금씩 약해질 때쯤 이 사람들이 이제 자주 쓰는 그 테크닉이 뭐냐면, 수강생 중에 이제 소수의 성공한 사람도 물론 있을 거잖아요. 매출이 좀 반짝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본인들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시켜서 그 성공 스토리를 계속 그 이야기 해줍니다. 그러면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 저게 되는구나 라는 어떤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거든요.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계속 나오는구나. 그리고 약간 뭐 간증하듯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또 휩싸이는 거죠. 의심을 잠깐 했다가도 그 의심이 거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네가 지금 노력이 부족하고 네가 아직 방법을 몰라서 그래. 네가 아직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내가 아직 이 업계가 처음이니까 저 사람들은 프로고 나는 이제 막 시작한 초짜니까 저 사람들 말이 맞겠지 하고 계속 그 늪에 빠져 들어갑니다. 뭐 이용하라는 프로그램 다 이용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시간을 거기다 갈아 넣으라 그러면 갈아 넣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렇게 쉬운 일이면 다 부자 됐죠. 그래서 하나 둘씩 진입하는 사람도 엄청 많지만 강의를 통해서 진입하는 사람도 많지만 결국에는 다 포기하고 그만둡니다. 네,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하는 업체 또는 강의를 하는 사람은 계속 본인 유튜브 채널에 성공한 소수만 계속 픽을 해갖고 계속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다른 관심이 조금 어중간하게 있던 사람들은 계속 지켜보겠죠. 의심의 눈초리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본인 성공 사례를 얘기하다 보면 아, 저거 진짜 되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정말 좀 어렸을 때부터 이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심지어 학원 때문에 이사도 가고 또 그 학원이 주변에 얼마나 좋은 학원이 있느냐가 어떤 부동산 가격에 또 척도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도로 이 학원에 대한 문화, 학원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강한 나라인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성인이 돼서도 어떤 걸 배우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학원을 찾습니다. 혹은 학원 또는 강의를 찾습니다. 내가 꼭 저기서 배워야 되겠다. 내가 모르니까 일단 저기서 강의를 듣고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파리들이 더 이제 좀 그런 시장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래서 더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 이제 부동산 강의인데 부동산 강의하면은 몇몇 이렇게 뭐 요즘 소수의 개인들도 뭐 이렇게 막 강의를 많이 하고 하지만 그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강의계 대기업. 이제 그런데 보면은 제 예전 직장 동료도 이제 거기서 소위 말하는 그 하부 조직의 반장이라는 걸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맹점을 아셔야 되는 게 강의를 일단 이제 처음이니까 초보자니까 부동산 나도 뭔가 좀 열심히 배워서 나도 좋은 물건을 발견해서 그걸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취득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든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초보에 맞는 강의를 제안을 하고 그걸 듣겠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강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제 초보 강의를 듣고 나면 초보 강의가 이제 끝날 때쯤이면 이제 또 제안을 슬며시 이제 하는 거죠. 또 중급 단계가 있다. 혹은 중급 단계를 들은 사람은 또 고급 단계가 있다. 네가 저걸 들어야만 진짜 핵심지에 알짜 물건을 네가 취득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사실 어차피 부동산으로 한번 승부 보려고 들어온 건데 욕심이 나죠, 당연히. 아, 저것만 들으면 그럼 내가 좀 더 좋은 물건을 또 알게 되겠네. 강의를 통해서. 혹은 강의를 통해서 강사가 나한테 소개를 해줄 수도 있겠네. 핵심 지역을 찍어줄 수도 있겠네. 좋은 아파트를 딱 정해줄 수도 있겠네. 이런 마음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또 빠져 들어갑니다. 중급 듣고 또 중급에서 고급 듣고 고급에서 뭐 진짜 무슨 뭐 한정판 리미티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뭐가 계속 생겨요. 네. 강의료로 엄청 쓰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강의 수강생들을 약간 그 점 조직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엄청나게 데이터를 수집시켜요. 임장을 가서 시세를 조사하고 여기에 주변에 뭐가 있고
마트는 몇 분 거리에 있고 학교는 몇 분 거리에 있고 뭐 기타 그 밖에 그 임장을 가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들을 엄청 수집을 시킵니다. 그걸 또 엑셀에 자료화 시켜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위로 보고를 하게끔 합니다. 그게 일종의 그들이 강의에서 내려주는 어떤 숙제 같은 거죠. 네, 미션 같은 거. 이 미션을 당신이 해야만 당신은 이제 그 다음 또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이제 나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자료를 수집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당연한 수순인 줄 알고 이제 하겠죠. 수강생들은 일종의 숙제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뭐 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중간 관리자 비스무리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근데 뭐 보수도 없이 그냥 무보수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좀 더 뭐 혜택을 주는 거겠죠. 강의료를 뭐 할인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조기에 마감이 되는 강의를 우선 좀 신청할 수 있게 약간의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막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다단계 조직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등급을 계속 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첫 강의에 들었던 생각은 그냥 내가 빨리 요 강의 듣고 다음에는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움직여서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하고 다음 강의를 들어야 네가 진짜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가 있다. 그거보다 더 고급 과정을 들으면 네가 진짜 핵심지 아예 그때는 딱 찍어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투자한 시간이 있고 자기가 그 막 숙제하느라 그 고생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이미 매몰돼 버렸는데 만약에 그걸 부정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거기다 투여했던 시간과 돈과 노력들은 다 그냥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늪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그 쌓였던 데이터들, 그 수강생들이 모아진 데이터는 결국에 그 강의하는 그 대기업의 어떤 핵심 자료로 다시 또 활용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런 데이터를 사람을 사서 쓰려고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강생들에게 내려준 미션 혹은 숙제라는 미명 아래 그냥 무료로 모아진 데이터입니다. 무료로 모아진 아주 고급의 양질의 데이터가 모여집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적당히 마사지해서 본인들의 강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열정페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수강생은. 그냥 공짜로 서비스 해주고 회사에다 그 자료를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강의를 계속 들어야지 본인도 마음에 안정이 되고 왠지 내가 확신이 생길 것 같고 내가 왠지 실력이 쌓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은 계속 강의로에 돈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강의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강의료가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고가 강의가 되겠죠. 고액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또 더 좀 고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런 뭘 좀 물건을 하나 찍어줍니다. 찍어주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뭐 뉴스나 이런 사례에서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그 강사 혹은 그 학원 그 업체에서 매입해놓은 물건이라는 거죠. 네. 기획부동산 아시나요, 여러분들? 어떤 지방에 이상한 땅 사다가 구역 쪼개기해서 여기 뭐 개발될 거니까 그 쪼개기한 거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다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획부동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미리 매입해 놓고 거기를 엄청나게 뻥튀기 해서 차익을 남기고 그 회사 또는 그 강사는 수강생에게 팔아 넘긴다는 거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폭탄을 떠넘기는 거죠. 수강생은 강사에 대한 이미 어떤 신뢰와 믿음이 쌓여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충성이죠. 네. 사람은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 강의료는 강의료대로 날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그 썩은 빌라 같은 거를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떠안게 된다.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함정이 있고. 자, 세 번째 유튜브 수익화. 요새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AI로 뭔가 딸깍딸깍해서 뭐 한 달에 얼마 뭐 요런 좀 자극적인 후킹하는 그런 어그로성 문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상에서도 뭐 나이 70세 80세 된 분도 하십니다. 한 달에 몇백 버십니다. 요런 아주 자극적인 실제로 그렇게 버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모르겠고, 유튜브라는 게 저는 그래요. 그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 이제 제 지인한테 들은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그 유명한 이제 분인데, 그 학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학원에 어떤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 본인의 그 유튜버 본인의 개성은 전혀 무시한 채 그 커리큘럼에 철저하게 그 개인을 집어 넣습니다. 그 틀 안에. 이 사람 옷이 저 105 엑스라지는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미디움 사이즈 옷을 주고 이걸 어떻게든지 낑겨서 입어라 이 얘기죠. 네,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그 학원 자체의 커리큘럼에 이 개인을 철저하게 그 틀 안에 넣어버리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트레이너가 한 명 붙듯이 해서 개인 PT처럼 지칠만 하면 이제 다시 또 끌어올리고 지칠만 하면 끌어올리고 해서 몇 개월간 그렇게 강제로 지속을 시켜서 사실 성과는 내겠죠. 네. 일정 부분 성과는 나겠죠. 강제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본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한다는 건요. 그냥 몇 개월 하고 그만두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결이 맞아야 되고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컨텐츠여야 되고 자기가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잠깐의 수익 때문에 철저하게 본인의 욕구, 본인의 그 스타일은 전혀 맞지 않은 채 그 사람들의 틀에 맞춰서만 따라가다 보면 수익은 나지만 거기서 이제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계속 들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제 스탑을 해야 되고 나 혼자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본인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코치해주는 트레이너도 없고 그렇게 지쳤을 때 끌어줄 사람도 없고 그런 시스템은 이제 이미 나한테 떠난 지 오래고 그러면 그 사람 바로 그 유튜브 시장에서 나와버립니다. 더 이상 유튜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학원은 몇 달간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간 덕분에 성과가 났잖아요. 그 성과들은 고스란히 그 학원의 레퍼런스로 쌓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력서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런 수강생들의 실질적인 성과가 났고 이 사람은 얼마를 벌었고 이 사람은 몇 달 만에 이 정도 금액을 매출을 찍었습니다. 그 학원의 광고판이 돼준 거죠. 네, 그 유튜버는 그 강의를 듣고 그 학원의 광고판이 돼준 겁니다. 근데 그럼 광고판 돼준 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의 수익이 지속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게임인데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지쳐서 그만두는 거죠. 네. 그만둔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뭐 내 알 바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AI로 딸깍해서 뭐 한다는데 AI가 뭐 영상 다 만들어주고 편집 다 해주고 목소리 다 입혀주고 뭐 대사까지 다 써주고 근데 이게 그냥 될까요? 뭐 제 나이 또래 아무리 뭐 IT에 능한 사람도
이런 기술이 그렇게 쉬울까요? AI를 다루는 능력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분들 온라인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으신 분들을 데려다가 그런 식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알려준다고 하는 건 사실상 아까 그 처음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결국에 이 유튜브 강사들도 본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당신들도 이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 이 프로그램을 구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활용법을 알려주는 거죠. 강의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본질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렇게 요령 있게 딸깍 이제 결국에 그 프로그램 파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수강생들은 또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 프로그램을 안 쓰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게. 당연히 모르죠. 할 수 있는 거가 없으니까. AI를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걸 뭐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되는지, 이게 동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막은 또 어떻게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다 쳐지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 프로그램이 다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으로 제가 크게 한 3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료가 사실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혹시라도 알아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불안한 마음, 내 불안한 노후,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의 그 불안한 심리, 이거를 굉장히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이제 이렇게 끌어들이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그 비용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정말 힘들게 직장에서 일해서 받은 퇴직금, 그거 정말 소중한 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불안하니까, 미래가 막연하고 너무 막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당장 내가 하던 일은 이거밖에 안 해봤는데 내가 이제 사회 이 야생에 나왔으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강의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엄청난 그 소중한 퇴직금, 그리고 누군가에겐 엄청난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그 큰 돈을 강의에 써가면서 결국 그들의 이제 먹잇감이 되는 거죠. 돈이 정말 여유가 있다면 뭐 강의를 취미로 듣거나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여유 있으신 분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그 강의료 사실 굉장히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큰 돈이고 소중한 돈인데, 그걸 그렇게 그들에게 갖다 바치는, 제 표현이 좀 이게 좀 거시기 할지 모르겠는데, 거의 갖다 바치는 수준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컨텐츠를 한번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냐? 그래, 네가 말하는 거 그렇게 강의에 함정이 많고, 강의가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약간 장난질하는, 속이는 거라는 거, 그래, 핵심은 알겠다. 그럼 대안은 뭐냐? 저는 조금만 찾아보면, 자기가 손품 발품 하다 보면 그 유튜브에 웬만한 그 어떤 자료들은 사실 상당히 많이 풀려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많은 자료들이, 많은 정보들이 풀려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사실은 비용 대비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건 책이 아닐까 싶어요. 네. 책 한 권 해도 뭐 비싸봤자 2만 원, 3만 원입니다. 저 강의료 몇백입니다. 몇백. 제가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합시다. 그 어떤 특정 강의가 2만 원짜리 책을 100권을 살 수가 있는 금액이잖아요. 저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서점 가서 제목 딱 보고 확 끌리는 책들, 그거 한 뭐 50권? 50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30권, 10권, 20권? 요렇게 사서 한번 그거 싹 다 읽어보세요. 네. 그러면 학원 다니시는 것보다, 그 강의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인사이트가 쌓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강의에 의존하려고 하고, 강의를 들으면 뭔가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어떤 시크릿한 걸 알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뭔가 또 스페셜하고 특별한 팁을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자, 그 강의장에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말고 옆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똑같이 그 강의 얻어갑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그거 듣고 본인들 유튜브에 활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그 강의를 듣고 자기가 또 그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차, 3차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이 더 이상 그 비밀일까요? 그 시크릿일까요? 그 핵심 노하우일까요? 이미 다 퍼져버린다는 거죠. 너도 나도 아는 걸 들으려고 몇백을 쓴다는 거는, 이건 약간 멍청한 행동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강의를 통해서 내가 뭔가 정말 아주 꿀을 빨아보겠다, 대신에 내가 그 돈을 내고 편하게 한번 꿀을 빨아보겠다, 이런 생각은 바로 접으시고요. 그 돈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써도 여러분들 그 정도 인사이트는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는 루트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뭐 좀 더 알아보고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뭐 건너 아는 인맥의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뭐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든가, 막말로 그 사람 만나서 뭐 밥 한 끼 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드니까 여러분들 직접 몸으로 움직이면서 본인이 노력해서 이렇게 얻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 고액 강의에 기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나중에 이게 뭔가 액션을 해야 될 때 그 액션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강의 지옥에 빠져서 계속 강의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영어 공부라는 거는 단어를 내가 하나 외우든가 문장을 하나 외우든가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직접 내가 한마디라도 내뱉어 보는 게 그게 영어 공부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뭐가 좋을까? 뭐가 나한테 맞을까? 뭐 미드를 보는 게 나을까? 넷플릭스를 자막 없이 보는 게 나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만을,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만 한 며칠을 봅니다. 한 달을 찾습니다. 그런 내용만. 또 알고리즘이 계속 뜨잖아요. 그 한 달 동안 영어 공부는 시작도 안 하고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만 주구장창 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내가 실질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강의 속에 그냥 빠져 사는 그런 수가 생깁니다.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거기다 돈을 쓴다는 거는 정말, 차라리 그 돈, 여러분 그런 돈 있으시면요, 맛있는 거 그냥 사 드세요. 가족들하고 좋은 데 가서 외식하시고, 몇백 그렇게 쓰면 여러분들 가족들 데리고 해외여행도 가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또 뭔가 막연하게 내가 막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그거를 강의를 통해서 내가 쉽게 해결하겠다, 거기서 뭔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이렇게 강의를 기대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혹은 퇴사를 고민하고 아니면 퇴사하신지 퇴직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지금 뭔가 강의를 기웃거리고 유튜브 영상 속에서 내가 저걸 한번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바로 생각 접으시고요. 차라리 서점 가서 관련된 서적을 10권, 20권 사도 비용 얼마 안 합니다. 네, 그 강의료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렇게 하시거나 그 돈도 없고 나는 그 돈도 아깝다 하시면 도서관으로 가세요. 도서관으로 가셔서 관련된 거 싹 다 빌려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함정들이 있다는 거 본인들이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의를 통해서 뭔가 한번 배워보겠다. 근데 본인이 본인 돈 쓰신다는데 제가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정말 2번, 3번 고민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고 그래도 나는 확신이 있다. 난 그래도 여기서 그냥 내 인생 한번 승부 걸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야죠. 본인이 원하시면 하셔야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일단 아시고 덤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고액 강의에 대한 함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도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